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공무원 9급 17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확실히 공무원이 우리가 잘 보지 않았었던 이론들을 한두 개씩 출제합니다. 사실 이 이론들이 그대로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좀 어려운 이론에 대한 니즈가 항상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17번부터 들어갈게요. 네트워크 구조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 구조는 아시겠지만 핵심 업무를 두고 핵심 역량을 두고 나머지를 모두 다 외부적인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하는 굉장히 탈관료제적인 느낌의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이 네트워크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계약에 의한 자발적인 연결이 이루어져 있고요. 하지만 이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공통의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층이 통합되어 있다. 단일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여기서의 통합은 계층의 통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수평적인 느낌보다는 수직적인 느낌의 통합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축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조직은 굉장히 수평적인 형태의 결합 그리고 지도자가 단일의 지도자가 아니죠. 모두 각자의 개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이게 틀린 내용이 될 거고요. 계층적인 통합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단일의 지도자가 있다. 이거는 전통적인 개서적 조직.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계적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관료제 형태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델파이 기법의 절차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아시겠지만 델파이는 제가 연구자들이 죽어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왜냐면 계속해서 질문지를 보내고 받고 이걸 다시 질문으로 구상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연구자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 거에는 무리 없을 것 같아요. 1번. 전문가 집단에게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나 관련된 분야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하고요. 설문지의 응답 내용을 통계 처리한 뒤에 결과물을 다시 동일 전문가에게 발송해서 처음에 의견을 수정할 것인지를 물어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다. 계속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 받고 다시 통계 처리한 다음에 새로운 질문지 보내고 답변 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맞는 선지고요. 그래서 이런 델파이를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제나 이슈에 대한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번 2번, 4번까지가 맞는 선지고요. 3번, 장래에 일어날 사건의 줄거리를 가상적인 시나리오로 구성한다. 배우신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나리오 작성 기법이라는 건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기법입니다. 장래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거여서 이것도 컨젝터의 한 기법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주 보던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너무 생소한 거에 다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그냥 딱 읽어봐도 보이잖아요.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거. 너무 주관적인 형태의 방법인지라 통계 수치를 적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 방법은 그닥 선호되는 형태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컨셉터의 한 기법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죠. 자, 18번.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3번입니다. 19번 넘어갈게요. 신공공 관리론입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원래 NPM, 신공공 관리론이 강조하는 게 분절, 그 다음 분권, 그 다음 규제 완화 이런 거 되게 강조하는데 포스트 NPM은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 안 보이겠네요, 여러분. 제 머리가 가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옮겨볼까요? 이렇게 제가 굿노트를 써서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여기를 딱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옮겨볼게요. 됐죠? 자, 이게 NPM이잖아요. 포스트 NPM은 이 부분을 좀 반박합니다. 그래서 분절보다는 통합시키는 게 필요하다. 분권보다는 집권시키는 게 필요하다. 규제를 너무 완화하는 것보다는 규제가 좀 강화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주요한 내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앙에 정치적 행정적 역량의 강화 추구합니다. 맞아요. 맞고요. 이거 맞는 선지. 자, 구조적인 통합을 통해서요. 분절화를 축소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선지. 자, 그리고요. 교정하고 통치 역량을 강화하며 정치 행정의 통제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재집권 필요하고요. 재규제를 주창한다. 이거 당연히 맞는 선지입니다. 하지만 탈신공공 관리론은요. 신공공 관리론적 개혁의 한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신공공 관리론의 방법론들을 조정하자고 이야기했지. 관리론의 주요 아이디어를 대체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아이디어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게 대체 아니에요? 아니요. 분절이나 분권이나 규제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현재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가지고 가면서요.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학적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실제 공감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한 내용이 워낙 탈신공공 관리론의 굉장히 핵심적인 문장이어서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탈신공공 관리론은 신공공 관리론의 개혁의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공공 아이디어들의 주요 아이디어를 대체하자고 주장하진 않았고요. 신공공 관리론의 내용을 조정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신공공 관리론의 아이디어를 대체하는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공무원에 나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설지 꼭 참고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제가 바로 증거에 기반하는 정책 결정인데 진짜 별거 없고요. 요거 헤드라는 학자가 제시했었던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관련된 주장들입니다. 정책이 그냥 추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통해서 도입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현재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걸 주장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이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이 이념이나 신념이나 이념 등에 기반하거나 이념, 신념, 이념 등에 기반하거나 너무 이상하죠. 이념, 신념, 이념 등에 기반하거나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담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념, 신념, 혹은 이념에 기반하거나 과학적인 사실이 부족한 담론. 그러니까 무언가 추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판단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정책 결정을 지향하고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이 있을 때 그때 증거 기반에서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고요. 이런 게 그래서 잘 통하는 분야를 실제 이 헤드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습니다. 보건이나 혹은 사회복지나 교육이나 형사정책이나 이러한 것들은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 어느 게 좀 더 효과적인 보건 정책이냐, 어떤 게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 혹은 교육에 대한 정책이냐, 이러한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의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좀 더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실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 3번 맞는 선지고요. 그래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치적 결정 과정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되게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적인 결정은 이거는 이념이 필요합니다. 그거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이 좀 덜한 행정적인 결정, 뭔가 사실에 관련된 결정. 이러한 것들은 이념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기반 이론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치적 과정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사실 위주,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보시는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좀 낯선 문제들이 좀 나와요. 19번의 탈신공공 관리론이나 20번의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실 건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문장으로 가볍게 한번 봐주는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20번 문제까지 정리했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군무원부 풀어보고 다음 이 군무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회직 8급도 풀어보고 군무원 7급도 풀어볼 건데 조금 특이한 문제들이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지 너무 신경 써가면서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문제 보실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군무원이 행정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